안녕하세요. 네, 기본 이론 이제 영어 과목입니다. 예, 저희는 이제 챙겨 오셔야 되는 게 있는데 교재 챙겨 오셔야 되고 그리고 저기 입구 옆에 있는 교환 챙겨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날이라서 교환 안 챙겨 오신 분들은 지금 말고 지금 안 쓸 거니까 2교시부터 쓸 거니까 2교시에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까먹지 마시고 매번 이제 기본 이론 같은 경우는 교환이 나갑니다. 그래서 교환을 꼭 챙겨 오셔야 되겠습니다. 우선에 이제 우리가 첫날이니까 개강날이니까 우리가 오리엔테이션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뭐 아시겠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쫙 설명하는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가 궁금하시겠지만 특히 예를 들자면 뭐 어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리엔테이션을 좀 약간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임하는 자세로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좀 드릴 얘기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매년 이제 개강날 대개강하는 날 진행을 합니다만 보통 1시간 조금 넘게 진행을 합니다. OT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 꼭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 복습 영상 제공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나중에 내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아니면 한 번 더 내가 좀 뭐 까먹은 부분이 있다 한 번 더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통해서 반드시 한 번 더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도 제가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꼭 영상 꼭 확인해라 강조를 드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가이드입니다. 1년 가이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어 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수업을 들어야 되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까지 싹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재 잠깐 아까 교재 그 말씀드렸고 교재가 2권이거든요. 근데 당분간은 7월 달이죠. 7월 달 동안은 요거 문법만 들고 오시면 돼요. 독해는 들고 다니실 필요 없습니다. 독해는 8월부터 우리가 들어가거든요. 그 내용도 조금 이따 제가 커리큘럼 소개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이 2권 들고 다니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권은 이제 문법 책은 가지고 다니시고 다른 한 권 독해죠. 요거는 어휘가 없어요, 그죠? 올해부터는 독해 책은 여러분들 뭐 사물함에 넣어두시는지 하시면서 놔두시기 바랍니다. 8월부터 들어갑니다. 독해 같은 경우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 봅시다. 처음에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시험 구성입니다. 시험 구성은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냥 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고 시험 구성 자체를 제가 설명드린다기보다는 시험 구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파트를 공부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시험 구성이 총 4파트가 됩니다. 근데 총 몇 문제 나오죠? 우리 실제 시험에서 영어만. 20문제가 나와요. 20문제. 20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어휘 파트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문법부터 쓸게요. 문법. 그리고 독해. 지금 제가 쓰는 건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보세요. 쓰실 건 따로 있습니다. 독해 그리고 생활 영어. 이렇게. 뭐 쓰시고 싶으면 쓰시고. 이렇게 4개로 구성됩니다. 4개. 근데 이제 뭐 막상 시험을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고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독해 문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딱 보면 알죠. 독해 문제인지. 그래서 총 4가지 파트가 나오고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 20문항입니다. 20문항. 요거마저도 지금은 안 중요해요. 몇 문제 나오는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지금은. 근데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보통은 제일 중요한 것부터 갈게요. 독해가 비중이 제일 큽니다. 독해가 절반이야, 절반. 그러니까 결론은 나중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 수업 막바지에 가면 결국 독해를 잘해야지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독해를 망치면 합격 점수가 안 나와요.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해가 절반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문법. 문법. 평균적으로 4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돼요. 4문제면 조금 약간 애매하다 그죠. 되게 비중이 크다고 보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이게 안 중요하다고 보기도 애매하고 좀 약간 애매한 이제 문항수긴 합니다. 근데 문법이 어쨌든 4문제가 나오고 자, 어휘가 문법하고 비중이 비슷합니다. 4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생활 영어라고 불리는 거 보통 뭐 대화문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럼 몇 문제입니까? 2문제겠죠, 그죠? 2문항. 요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데 지금 역시 안 중요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무조건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뭐 매번 뭐 국가직도 이대로 나오고 지방직도 이대로 나오고 뭐 기타 등등 다른 직렬도 이대로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조금씩 비중이 다를 수는 있거든요. 평균적인 비중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 기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실제 시험인 지방직
예, 지방제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지방제 시험은 되게 특이하게 나온 게 평소답지 않게 생활 영어가 좀 대량으로 나왔어요. 대화문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신유형까지 포함을 하자면 4문제 이상 나왔거든요. 예, 생활 영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 문자 메시지까지 포함을 시키면 예, 그래서 이게 그 말씀드렸지만 평균치라는 건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요 정도 비중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운이 좋으면 독해가 9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독해가 좀 약한 편이니까 사람들이 모두. 그리고 이제 운이 좋으면 생활 영어에서 플러스 뭐 한 문제에서 더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정은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뤄야 될 건 뭐냐면 생활 영어는 진짜 나중 이야기입니다. 생활 영어는 당분간은 여러분들 한 6개월 정도는 신경을 전혀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생활 영어는 이 나머지 특히 어휘 부분이 있죠. 어휘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고 그리고 이제 문법에서 우리가 문장 구조가 어느 정도 보이고 나면은 생활 영어는 거의 해결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매년 1월 또는 늦어도 2월 달에 우리가 시험은 이제 4월, 6월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가직 시험 있기 전에 한 2달쯤에 생활 영어만 다루는 특강을 또 진행을 하거든요. 무료 특강. 유료 말고 무료 특강.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오는 뭐 관용 표현이라든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표현들, 뭐 혹은 뭐 속담 이런 것도 가끔 나옵니다만 그런 거에 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생활 영어는 지금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당분간 최소 6개월 동안은 어휘하고 문법하고 독해 요 세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일 먼저 설명드릴 부분이 어디냐면 독해부터 아무래도 비중이 제일 크고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독해부터 말씀을 드리면 독해를 잘하려면 독해라는 건 우리가 지문이 주어지겠죠. 그 지문에 대한 관련된 문제를 밑에 딸려 나오는 문제를 우리가 풀겠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독해 문제예요. 지문하고 문제로 구성되는 거. 그러니까 신유형엔 조금 이제 약간 변화가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 이제 그 뭐야? 인사혁신처에서 이제 그 샘플로 된 문제를 보시면 기존하고 다르게 기존은 무조건 아니지 10몇 년 전은 좀 달랐습니다. 근데 최근 10년 동안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지문 하나당 문제가 몇 문제 나왔을까요? 요번 시험도 마찬가지고 국가지 지방지도 마찬가지고 한 문제씩 딸려 나오거든. 지문 하나당 무조건 한 문제라 보시면 돼요. 지난 10년 동안은. 근데 그 인사혁신처에서 작년에 발표한 그 샘플 문제를 보면은 독해 지문 하나당 문제 최대 2개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샘플 문제를 냈습니다. 예, 그런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 지문당 한 문제라고 볼게요. 한 지문당 한 문제. 그럼 이제 독해를 잘하려면 결국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잖아요, 당연히. 그럼 우리가 당연히 요거가 돼야지 예, 지문을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그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된 문제를 풀겠죠. 뭐 주제를 찾는다든지 빈칸을 완성한다든지 문단의 배열을 우리가 완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문을 이해를 해야지 당연히 독해 문제를 풉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문을 이해하는 게 당연한 거고 너무 당연한 게 아니고 독해가 비중이 가장 크니까 제일 중요하니까 오늘부터 열심히 독해 문제를 하루에 꾸준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3개 지문씩 풀겠다 5개 지문씩 풀겠다 난 좀 욕심내서 10개 지문씩 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재시생들이 있죠. 재시생들은 지금도 그걸 좀 하셔야 돼요. 재시생 이야기는 조금 따로 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재시생들은 좀 다릅니다. 근데 초시생들은 뭐냐면 요거가 독해가 중요하다고 해서 오늘부터 독해를 못 해요.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7월 달에 독해 한다고 그랬습니까? 안 한다고 그랬습니까?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8월부터 독해를 한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문을 이해를 하려면 그 이전에 선행돼야 될 게 있거든. 우리가 글 전체를 이해를 하면 지문을 이해를 하려면 당연히 그 지문들을 구성하는 뭐부터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문은 어떤 것들로 구성돼요? 문장들로 구성이 되잖아요. 문장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문장을 이해한다는 거는 조금 사실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단순화시켜서 문장 단위의 해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문장 한 문장 내가 첫 번째 문장을 해석하고 두 번째 문장을 해석해야지 전체 지문이 이해가 되지.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이해가 없이 두 번째 문장 가지고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거는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죠? 글이라는 것 자체가 성격이 그러니까 유기적이니까. 그래서 문장을 이해를 해야지 지문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뭐가 또 중요하냐? 문장을 이해하려면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인 2개를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문장을 이해해야 된다. 뭐하고 뭐가 바탕이 돼야지 문장을 이해할까요? 우리 영어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러는 거. 단어. 어휘라고 보셔도 되고. 한 단어 뜻을 모르는데 내가 주어 동사를 찾아봤자 해석을 못 하잖아. 그죠? 그래서 단어가 돼 있어야 돼요. 어휘력이 어느 정도 바탕이 돼야지 문장을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자, 근데 우리가 단어만 알고 있다고 내가 이 한 문장에 있는 10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그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 단어들 10개를 다 안다라고 해도 가끔 가다가 해석이 어긋나는 경우 꽤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단어는 다 아는데. 왜 그럴까요? 뭐가 안 돼서 그럴까? 두 번째 요소 뭘까?
네, 문법이에요, 문법. 뭐 어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문법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똑같은 단어들로 약간 뭐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그 말씀이긴 하지만 똑같은 단어들로 구성되는데도 불구하고 순서 몇 개 바꾼 걸로 의미가 꽤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만약에 문법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단어만 가지고 문장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내가 상상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내가 소설을 쓰는 거야, 머릿속에서. 근데 정작 글을 쓴 사람의 의도는 그게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의도에 어긋나게 되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문장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문장이 제대로 이해 안 되면 지문이 이해가 안 되고 지문을 내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으니까 관련된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독해를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는 이유가 요거 두 개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독해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야. 단어하고 문법이 선행돼야지. 그래서 우리 7월 달은 뭐냐 뭐 그리고 8월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8월 달에 독해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7월 달, 8월 달 과정, 기본 이론 과정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단어하고 문법 공부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두 개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문법은 사실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열심히 따라오면 되는 거거든. 내가 하루하루 수업 충실하고 복습 열심히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따라갑니다. 어느 정도 따라갑니다.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단어는 다릅니다. 단어는 뭐가 다르냐면 단어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단어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단어 공부를 수업 시간에 어떻게 우리 같이 단어를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디벨롭은 개발하다입니다. 이걸 제가 설명드리고 발음 기호를 설명하고 그거에 대한 예문을 보여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어는 결국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어째서? 누가 공부해야 돼? 혼자서 알아서 공부해야 돼요. 혼자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혼자 하는 게 지금까지 여러분들 뭐 거의 뭐 십몇 년 동안 공부를 해오셨잖아요. 그래도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뭐 혹은 그 이전부터 공부를 했을 겁니다. 혼자서 공부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학원들이 장사가 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혼자 공부하는 게 되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단어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쉬운 거부터 설명드립니다. 문법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진도 잘 따라가면 돼요. 진도를 잘 따라가면 돼.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긴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울 게 팔품사를 배울 거거든요. 팔품사. 그러니까 팔품사는 사실 칠품사죠. 우리가 감탄사는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칠품사긴 한데 팔품사라 그럽시다. 이 편의상. 팔품사를 공부를 한다는 얘기는 문장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품사를 공부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 1단원을 공부하면 모든 문장을 우리가 이해를 할까요? 못 할까요? 당연히 못 해요. 왜냐면 이게 언어다 보니까 우리가 단원별로 공부를 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편의적으로 단원을 나눈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다 못해서 우리가 형용사 단원을 다 배운다고 하더라도 형용사와 관련된 모든 문법적인 포인트를 마스터할 수 있냐? 그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약간 뭐가 필요하냐면 진도 충실 따라오면 되는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팔품사를 처음에 배워. 그리고 심지어 오늘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배울 거거든요. 네, 되게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뭐 5형식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우리. 근데 공부를 할 겁니다. 그 공부를 하는데 그거를 공부를 해도 문장이 제대로 보이느냐 단어가 다 주어지는 상태에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과목을 공부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5과목을 보통 공부를 하는데 제일 많이 포기하는 과목이 아시겠지만 당연히 영어입니다. 왜냐하면 첫날 내가 분명히 팔품사를 배웠고 문장의 5형식까지 배웠는데 문장이 그래도 안 보여. 그래서 처음에 초반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영어하고 안 맞는 것 같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진짜 언어적인 뭐라 그럴까 감각 자체가 정말 뒤떨어지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근데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이 중에는 없잖아요. 사실은 일상적인 대화가 힘든 사람은 없잖아요. 솔직히. 예, 그것만 아니면 언어적 감각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 다만 이게 외국어니까 힘든 거지.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인내를 좀 발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오늘 배울 거 중에 하나가 이거 되게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막 주어 동사 목적어는 어떻게 내가 떠오르긴 하는데 보라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뭔지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품사인지는 고사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본적인 개념 같은 걸 잘 모르죠. 오늘 보호를 배울 거예요. 보호를 첫 단원부터 나옵니다. 보호가. 근데 이제 뭐냐면 오늘 아마 제가 볼 때는 오늘 8교 사실 9교시죠. 오늘 복습 시간까지 있으니까 오늘 9시까지 지나고 나서 보호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예문을 통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릴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해를 못했다고 칩시다.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내가 동사까지는 어느 정도 역할 같은 걸 이해를 했고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는데 내용들을 이해했는데 보어는 진짜 모르겠다. 나는 보어하고 목적어 구분을 못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팔품사 단원이 끝나고 문장의 5형식 단원이 끝나면 보어는 이제 안녕이냐? 그게 아닌 겁니다. 보어는 품사 단원에서도 나오지만 그리고 오늘 동사 단원에서도 나오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와요.
예를 들면 뭐 특히 재시생들 또 어떤 단어 들어가면 우리가 보호 얘기를 또 합니까? 필수적으로 보호 얘기하는 부분이 형용사 얘기 들어가면 또 보호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면 기회가 벌써 몇 번 있어요? 3번. 3번 내에 이해하면 돼. 아 근데 나는 3번 내에도 이해를 못한 것 같아. 또 기회가 옵니다. 형용사까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나중에 명사에서는 좀 간접적이지만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 넘어가면 준동사 파트에서 어떤 파트 들어가면 또 보호 얘기할 거야. 뭐 투부정사도 나올 수 있고 동명사도 나올 수 있지만 특히 분사 단원 들어가면 또 굉장히 자세히 보호와 관련된 얘기를 또 할 거거든. 그래서 결국 뭐냐면 하나의 개념이 한 단어면 나오는 경우는 진짜 드뭅니다. 그래서 보호 같은 경우에도 벌써 지금 여기 제가 쓴 것만 해도 지금 몇 번 기회가 오냐면 5번 기회가 오는 거야. 우리가 한 사이클 한 주기 도는데 1회독이라고 그러죠. 1회독. 7월달 8월달 과정에서 최소 5번의 기회가 오니까 결국 내가 첫 번째 오늘 이해하면 되게 좋죠. 첫 단에서 이해하면 좋죠. 아니라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내가 오늘 하루 배웠던 내용들을 100% 이해하면 제일 좋아요. 그게 최상의 시나리오죠. 근데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려워. 영어가 어려운 이유가 그런 것 중에 그런 것들이 이제 영어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오늘 내가 하루 100%다 채우는 거를 목표로 하지 마시고 목표로 하는 건 좋지.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근데 그 목표가 내가 달성을 못했다. 내가 오늘 100%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영어가 아닌갑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과목 열심히 해서 메꿔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은 단어만 열심히 외워가지고 내가 뭐 단어만 가지고 어떻게 때려잡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 사이클 내가 2달 과정만 버텨낸다라고 생각하시면 결국은 웬만한 개념들은 1회독 안에 다 이해가 될 거예요. 혹은 이제 암기까지 될 겁니다. 그리고 2회독, 3회독 들어가면서 내가 좀 놓쳤던 부분이 있거나 내가 아니면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이 또 수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이클을 계속 돌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 특히 문법 같은 경우는 어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냐면 원을 완성한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1회독 때는 작은 원이에요. 2회독 때는 조금 더 큰 원이에요. 3회독 때는 조금 더 큰 원이야. 조금씩 큰 원을 그려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범위를 점점 넓혀 나가니까 이해도도 같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진도가 끝났을 때 내가 내용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오늘 하루 내가 정말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거니와 사실 덜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완벽주의자들이 되게 많이 초반에 포기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나는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2단원 넘어가는 걸 못 버티는 거야. 예를 들면 요즘은 고등학교 때 뭐 어떤 책을 주로 쓰는지 모르겠지만 수학 있죠. 수학. 우리 지금 영어지만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은 아시죠? 그 공부 안 해 다른 책으로 공부를 했더라도 수학의 정석 아시죠? 그래서 요즘도 1단원이 그 집합인가? 집합과 명제인가 요즘? 아닌가? 집합과 명제인가요? 그래서 저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다 그 수학의 정석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거든. 학교 진도에 상관없이. 근데 한 학기가 지나고 두 학기 지나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다 친구들 책 보면 어디만 새카매져 있습니까? 집합 단원만 1단원만 새카매져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1단원 받고 1단원 열심히 하잖아. 우리 천배 열심히 하잖아. 근데 내가 1단원 아무리 명제하고 이제 집합이 쉽다라고 해도 그걸 100% 이해하는 게 쉬우냐?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잘하는 애들은 일단 넘어가요. 내가 이해한 것만 바탕으로 일단 2번째 단원 넘어가고 3번째 단원 넘어가고 한 주기를 마친다 이거야.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 수포자들이 양성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단원에서 포기를 해버립니다. 나는 아닌갑다. 나는 집합마저 100% 이해 못하는 거 보니까 나는 아닌갑다. 물론 한 방에 포기하지는 않죠. 집합 한번 더 봐요. 새까매지는 이유는 있는 거지. 그리고 집합 한번 더 봐. 그리고 집합 한번 더 봐. 한 4번 5번 정도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이제 수포자가 되는 거잖아 보통. 예. 그래서 그러한 이제 룰을 혹시 이제 그런 식으로 예전에 뭐 영어든 수학이든 한번 포기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도가 끝났을 때 내가 완성시키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종 목표가 중요한 거지 내가 하루하루의 목표 물론 중요하죠. 근데 거기서 내가 완벽을 기하려고 하면 오히려 중도에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 굉장히 중요하죠. 2달만 버틴다. 진짜 극단적이긴 하지만 2달만 버텨서 합격 못해요. 근데 일단 2달을 버티면 조금 더 쉬워집니다.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또 2달 버티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그 2달 더 버티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예, 그걸 나중에 또 맛보시면 거기서부터는 되게 잘 굴러가요. 단어도 약간 조금 이따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내에 관해서 이제 우리 2달 버틴다, 최소 2달, 일단 2달 버틴다라는 것에 관해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 참고하실 만한 게 있는 게 지금 수험 초반이니까 여러분들 기안 84 아시죠? 제가 매년 이 얘기를 하는데 기안 84 그 이제 작품 중에 이거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 끝까지는 못 봤는데. 이것도 이제 꽤 오래됐죠. 복학광이라는 그
웹툰이 있거든요. 이 그 진짜 에피소드가 몇백 개가 되는데 그 중에 5개 에피소드가 뭐가 있었냐면 구급 공무원 에피소드 있습니다. 5편. 근데 사실은 구급 공무원 아니고 경찰 공무원이에요. 근데 요 보신 분 계신가요? 본 사람? 본 사람? 와, 다 공부 열심히 했네. 요거 안 보고. 네. 좋습니다. 근데 시간 내시는 분은 초반이니까 복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마시고, 그럼 망합니다. 내년에 합격 못 해요. 그러지 마시고 이 구급 공무원 5편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5편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우리가 수험생들, 그러니까 특히 우리 구급 공무원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겪을 수 있는 희노애락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요런 얘기 있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 막 비교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끝부분 결말들 약간 이제 스포일러긴 한데 결말이 되게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선인장을 딱 심으면서 그 독서실을 떠나요. 주인공이 노영래 걔가 떠나. 근데 선인장은 심었잖아요. 걔는 떠났는데 심었잖아요. 근데 합격 여부를 얘기를 안 해줘. 근데 선인장에서 꽃이 팍 피면서 에피소드가 끝납니다. 합격일 것 같아요? 불합격일 것 같아요? 되게 의견이 분분하죠. 그래서 게시판에서 싸움 났어요. 또 그렇게 마무리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꽃이 폈다는 것은 합격을 했다는 뜻이다. 그걸 암시하는 것이다. 근데 선인장은 꽃이 피면 죽는 거라며. 그래서 불합격을 암시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게시판에 싸움 났습니다.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좀 참고할 수 있는 어떤 그 태도 이런 거,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이제 수험 생활에 들어가면서 많이 겪는 오류들,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게으름 피워가지고 망하는 거, 이런 것뿐만 아니고 되게 세세한 거, 되게 관찰력이 되게 뛰어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기안 84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되게 잘 나와 있으니까 요 5편만 한번 보시고 시작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네이버 카페가 있거든요. 제가 네이버 카페에 보시면 아직도 제가 메인에서 안 내렸을 것 같은데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다큐멘터리가 2편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유튜브도 조심해요. 유튜브도 웬만하면 좀 끊으세요. 끊으셔야 되고 수험 기간 동안 끊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수험 초반이니까 그 2편만 딱 보시고 한 편당 한 50분 정도 돼요. 예전에 있었던 다큐 3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둘 중에 하나는 그거야. 다큐 3일. 요거 보시면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앞으로 수험 생활 때 좀 약간 참고되실 겁니다. 초시생들은 특히. 재생들은 이미 많이 겪으신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일단 한 사이클 버텨본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꼭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래서 문법은 이제 그 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럼 이제 단어가 이제 우리가 제일 궁금해요, 사실은. 왜냐면 혼자 해야 되니까 수업 시간에 제가 뭐 도와드리거나 이렇게 없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 그 22일부터인가 아침 영어 시작하면 단어 아마 수업도 할 거예요. 제가 아침 영어는 잘 모릅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단어는 기본적으로 혼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되게 궁금했고, 지금까지 내가 뭐 중학교 때 이후로 혹은 초등학교 때 이후로 단어를 내가 외우려고 해봤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한 권을 끝내본 적이 없다 제대로.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이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단어는 일단 자, 어휘는 그러니까 얼마나 외워야 되는가 되게 궁금하죠. 어휘가 공무원 어휘가 2,500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2,500개. 근데 막상 이제 여러분들 그 시중에 있는 책을 보시면 어떤 책은 3,000개라고 돼 있고 어떤 건 3,500개라고 돼 있고 이런 책도 있을 겁니다. 근데 2,500개라는 게 뭘 기준으로 하면 순수하게 공무원에서 나왔던 기출어휘 기준이에요. 기출어휘. 그 어휘를 기준으로 2,500개를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1년 동안 2,500개를 마스터를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공무원 어휘입니다. 근데 요거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조심하실 게 뭐냐면 공무원 어휘라고 본격적인 공무원 어휘라고 부를 수 있는 게 2,500개인데 이거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선행돼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공무원 어휘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법 어려운 단어들 꽤 많거든요. 다이어 되게 많고 뜻이 2개 이상인 것들 이런 거 되게 많거든.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보통 초반에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내가 기초가 없어. 기초가 없어. 요 기초가 없어. 영어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일 거예요, 사실은. 영어를 잘하는 상태에서 오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솔직히. 뭐 영어 수학은 그렇잖아요, 원래 성격이. 잘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반에서 한 2-3명 정도 잘하고. 보통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공무원 어휘 외우기 전에 내가 좀 기초적인 어휘를 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뭐 아까도 제가 잠시 예를 들지만 디벨롭 모를 수 있거든 진짜. 개발하다 모를 수 있거든. 혹은 내가 여러분들 디벨롭이 타동사예요, 자동사예요? 잠시 예를 들어봅시다. 이 사람들 의외로 잘 모른다니까. 자, 디벨롭 그러니까 타동사, 자동사 마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설명드릴 거니까. 자, 그리고 특히 기존에 계시는 분들 되게 헷갈려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 디벨롭은 타동사로 분류될까요? 자동사로 분류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동사일까 자동? 그러니까 개발시키달까요? 개발되달까요?
뭘 것 같아요? 둘 다 돼요, 둘 다. 이건 잘 몰라. 근데 이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태하고 관련해서 되게 중요하거든. 수동태, 능동태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 단어가 근데 공무원 어휘책 보면 디벨롭이라는 단어가 수록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안 돼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중학교 단어거든. 쉬운 단어거든. 그렇지? 그래서 2,500개만 가지고 내가 빠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기초가 조금 부족한 사람들 아니면 아예 노베이스라고 그러죠. 노베이스인 사람들은 틀림없이 모를 거예요. 뭐 혹은 명사로 착각한 사람도 있을 거야. 개발 아닌가라고 하는데 개발은 디벨롭먼트가 개발이에요. 디벨롭은 동사야 동사.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이제 공부를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설명회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제가 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어휘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내가 기초를 쌓고 싶잖아요. 기초 어휘를 공부하고 싶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오류가 어떤 거냐? 수능 어휘를 공부합니다. 이게 그래도 공무원 시험이라 그러면 뭐 보통 20대 이상이 준비를 하는 거니까 20대, 30대, 40대가 준비를 하는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수능 어휘부터 해야 되겠구나. 근데 일단 여러분들 수능은 거의 다 보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혹은 준비를 해봤잖아요, 그죠? 근데 수능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수능 영어 쉬워요, 어려워요? 열나 어렵거든. 진짜 어렵거든. 그 가끔가다 유튜브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외국 명문대 학생들, 하버드 학생들한테 그 영국의 옥스포드 다니는 학생들한테 한국 수능 영어 문제 풀라 그러면 막 틀리고 이러잖아. 심지어 교수가 나오는 그런 것도 있더만. 영문학 교수가 풀어봤는데 막 틀려. 진짜.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수능 영어가. 그래서 수능 영어에 나오는 어휘들을 보시면 공무원 어휘보다 절대 쉽다고 못해요. 비슷하거나 오히려 어떤 그 영역에 있어서는 뭐 철학 같은 영역에 있어서는 훨씬 더 어려운 단어들이 더 많을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공무원 어휘를 공부할 기초가 안 되기 때문에 수능 어휘를 공부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하면 이제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삽질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래서 뭘 공부하는 거냐면 그 이전에 뭘 공부해야 되냐면 중학교 수준의 필수 어휘부터 공부를 해. 디벨롭 같은 거 예를 들면 그거부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몇 개냐? 예전에 문교부 있고 요즘 뭐라 그러지? 교육부라 그러죠. 교육부. 기준은 1,200개 정도 됩니다. 1,200개. 요거를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중학교 때 쓰던 책 괜찮아요. 그 책 그대로 써도 돼요. 어휘책 그대로 써도 되고 네이버에서 중학 필수 어휘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쫙 뜹니다. 여러 사이트 뜨거든요.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게끔 그거 가지고 공부하셔도 됩니다. 혹은 아까 제가 네이버 그 사이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주소 써드리면 이거 여기 가입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여기 문제 올리거든요. 연습 문제들 단원별로 연습 문제들. 네, 여기 들어가시면 메인 화면에 제가 띄워놨습니다. 중학교 필수 어휘 1,200개. 그래서 요거를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1,200개면 2,500개 절반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1,200개도 많잖아. 일단 숫자 자체가 많잖아. 근데 한번 일단 1,200개를 쓱 훑어보세요. 눈으로 쓱 훑어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 아는지. 그럼 이제 견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200개인데 기초가 없더라도 1,200개를 다 모르는 경우는 진짜 없을 거야 아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절반 정도 아는 것 같다. 그럼 600개 정도를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내가 하루에 몇 개씩 외워야 될지 이제 나올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7월 달 안에 요거는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7월 달에 뭐 예를 들어서 7월 달 안에 2바퀴 돌리겠다. 예를 들면 기초 어휘만 혹은 3바퀴 돌리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거 좀 웬만큼 안다. 내가 3분의 2 정도 안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공부하면 한 사이클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거를 꼭 하셔야 돼요. 기초가 부족한 사람들. 이런 요걸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8월 달쯤에 이제 공무원 어휘로 넘어와도 절대 안 늦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 정도까지는 제가 설명회 오신 분들 몇 분 계신데 설명해서 설명드렸고 이제 그 이후의 내용들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를 했다 이제 요거로 들어간다고 칩시다. 공무원 어휘 2,500개를 내고 공부를 한다. 자, 제일 먼저 책을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책을 하나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책을 선정을 할 때 책 선정 기준은 제가 지금 뭐 촬영도 하고 그러니까 뭐 출판사 이런 거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은 가독성이라고 그러죠. 가독성 좋은 거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요. 단 선택할 때 꼭 기준을 어떤 책들 그러니까 되게 많은 책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표지에 제일 위쪽에 혹은 제일 밑에 되게 작은 글씨로 뭐라고 나오냐면 공무원용, 공무원 수험생용 겸 토익 겸 토플 겸 또 뭐 있어 편입 영어 겸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그런 거 선택한다 안 한다? 그런 거 선택하지 마세요. 공무원 시험용만 나와 있는 걸 선택하셔야 돼요. 그걸 선택하셔야 돼. 왜냐하면 시험들마다 범위가 다르거든요. 성격이 다르거든. 요구하는 수준이 다르거든. 그래서 책을 함부로 선정하시면 안 됩니다. 가독성만 가지고 선택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공무원 시험용으로 나왔는지를 꼭 여러분들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옛날 같은 게 더 복잡해서 예전엔 7급 시험이 있어요. 예전엔. 이제는 7급 시험이 공인용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 공무원용으로 나와 있는 거, 구급 공무원용으로 나와 있는 책을 하나 선정을 하시고 그 나머지 기준들은 다 가독성이에요. 내가 들고 다니기 좋은가? 되게 좋은 책인데 되게 두껍고 되게 큰 책도 있거든 가끔 가다가. 사전처럼 되게 뭐 요즘 이제 종이 사전도 없지만 되게 들고 다니기 불편한 거. 들고 다니기 불편하면 공부 못 하게 돼요. 안 들고 다니게 되니까 결국은. 자꾸 집에 놔두거나 학원에 놔두고 다니니까. 그래서 좀 작은 거 있으면 보통 좀 작게 나와요. 여기 뭐 나와 있지만 이렇게 그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교재 한 절반 정도 되는 크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크기 작은 거. 그리고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근데 요즘 서점 가면은 보통 그 비닐로 쌓여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이트 들어가셔서 온라인 사이트 들어가시면 몇 페이지 볼 수 있잖아요. 그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독성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스타일이 있거든.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알록달록한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나처럼 알록달록한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요즘은 이제 그런 책도 되게 많아요. 이제 우리가 그 공부할 때 내가 암기가 제대로 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뜻 같은 거 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예 그 예를 들면 우리가 단어의 뜻은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둔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셀로판지 같은 걸 같이 끼워서 줘요. 그럼 이제 그 셀로판지 올리면 뜻은 안 보이게끔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편리합니다. 그런 것도.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책을 하나 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시생들은 기존의 책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책이 이게 기출 어휘라는 게 매년 확 바뀌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고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내가 한 2년 전 책까지는 그대로 쓰셔도 좋아요. 굳이 돈 들여 새로 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기존에 책이 있으신 분들은 혹은 내 친구한테 받은 책이 있다, 뭐 누나나 언니한테 받은 책이 있다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런 책들은 그대로 쓰시면 되고 처음이시고 책이 없으신 분들은 하나를 사셔야 되고 가독성 위주로 공무원 수업용 중에서 가독성 제일 좋은 거 하나를 선정하셔가지고 그렇게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쉬는 시간에 저한테 와서 구체적으로 어느 출판사에 어떤 책을 사야 되느냐 물어봐도 저는 답변을 못 해드려요.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물어보지 마시고 각자가 알아서 서점 가셔서 혹은 이제 온라인 사이트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고 꼭 사시기 바랍니다. 뭐 비용도 당연히 뭐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여러분들 구입을 하셔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 제일 중요한 게 계획이죠. 계획을 세우는데 보통 책들이 계획을 잘 세울 수 있게끔 구성이 됩니다. 보통 데이 1부터 뭐 데이 30, 30일 보통 기준으로 하죠. 어떤 책들은 조금 더 잘게 나와서 60일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근데 보통 데이 하나당 30개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데이 하나당 30개.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 잠깐 30개가 아니죠. 50개지 50개 죄송합니다. 50개. 30개가 아니고 보통 50개. 뭐 30개짜리 책도 있을 거야, 아마. 하루에 50개씩 외운다고 보시면 돼요. 하루에 50개씩. 그럼 이제 견적이 어느 정도 나오죠. 하루에 50개씩이면 2,500개 기준으로 하면 며칠이 걸립니까? 50일 정도가 걸립니다. 중간중간에 우리가 뭐 완충할 수 있는 그런 날도 필요하고 그냥 복습하는 날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대충 60일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1회독 60일로 갑시다. 1회독을 60일로 잡고 좀 넉넉하게 잡아서 좀 타이트하게 잡으셔도 됩니다. 요렇게 잡으셔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계산 한번 해봅시다. 우리 7월달이잖아요. 7월달. 7월달에서 8월달 딱 기본 이론 사이클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 동안 우리가 1회독을 할 수 있는 거죠. 한 바퀴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당연한 이야기, 요건 다 아실 거예요. 내가 한번 진짜 열심히 했어. 내가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만 단어 외우는 데만 5시간씩 썼어. 막 진짜 열심히 외웠어. 근데 1회독을 끝마쳤다라고 해서 내가 그 단어들 2,500개를 당연히 다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기억 못해요. 회독이라고 그러죠. 회독 중요하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회독을 하셔야 됩니다. 2회독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9월로 넘어갑니다. 9월, 10월로 넘어갑니다. 아까 기초 어휘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8, 9월 달이 되겠죠, 그죠? 10월, 11월 달이 되겠죠. 괜찮아요, 그 정도는. 그 정도 괜찮습니다. 자, 9월 달, 10월 달 똑같은 일정으로 가셔도 돼요. 1회독. 근데 이제 3회독 정도 들어가면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내가 2바퀴는 돌렸잖아. 2바퀴는 돌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티가 확 나는 건 아니지만 단어가 워낙 많으니까 2,500개니까 티가 확 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외웠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암기하는 방법도 좀 익숙해지셨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굳이 내가 11월, 12월 2달을 잡고 이때 내가 한 사이클을 돌리는 것보다 곱하기 2를 한번 도전해볼만 하잖아. 이제 하루에 100개.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 50개를 다 몰랐다고 쳐도 2사이클 정도 돌면 그 50개 중에서 그래도 한 25개에서 30개 정도는 알지 않을까, 그죠?
그 정도는 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2배독 가도. 그러면 우리가 곱하기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2배독이라 쓸게요. 2배독. 11월 한 달 동안 3회독 가능합니다. 3회독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회독이 중요한데 이것도 기준이 있으면 되게 속 시원할 것 같잖아. 몇 회독 이상 가면 좋을까? 그런 기준이 있으면 되게 좋겠죠. 보통은 이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이런 건 아닌데 제가 겪어보니까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뭐 10년 넘게 가르치는 입장에서 겪어보니까 5회독 이상 가니까 오휘력이 본격적으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5회독 이상. 그러니까 최소 내가 1년 수험 기간을 잡았으면 내가 5회독 이상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은 뭐다? 5회독 넘어가면 더 좋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11월 3회도 끝마쳤습니다. 12월 4회도 끝마쳤습니다. 이게 예시입니다. 예시. 꼭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자기 일정에 맞추 실력에 맞추면 돼요. 자, 그다음에 1월로 넘어가죠. 1월. 아, 그럼 이거 도전해 볼 만한데? 왜냐하면 이제 5회도 쪼다녀죠. 좀 보수적으로 가 볼까요? 이것도 한 달 갑시다. 5회도. 일단 목표 채웠다 이거죠. 그럼 2월부터는 노냐? 그러면 안 되죠. 까먹잖아. 또 해야 돼. 근데 이때는 내가 또 아는 게 또 5회독부터는 티가 확 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이때부터는 조금 더 들이셔도 돼요. 6, 7회독. 3월 8, 9회독인 거죠. 6, 7, 8, 9회독. 4월 이제 국가직 시험입니다. 이제 그 아마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단어를 충실히 외우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막판 가면 일주일에 책 한 권 다 보는 것도 가능해요. 아는 게 압도적으로 많아지니까 시험 바로 전날 책 한 번 다 보는 거 2번 보는 거 가능합니다. 단어책 2번 돌리는 거 하루 만에 아는 게 압도적으로 많아지니까 그러면 막 불어나는 거야 실력이. 그죠? 그래서 요거 1년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내가 언제 어느 시점 나는 7월 달부터 시작할 수 있다 혹은 8월 달부터 시작할 거다. 분명히 계획을 잡으시고 실천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이건 이제 전체적인 계획이고 이제 우리가 미지적인 계획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미지적인 계획에서 사람들이 많이 틀어지고 이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하루에 오늘 기준으로 합시다. 우리 초시생 기준으로 합시다. 기존에 계시는 분들 많이 얘기가 좀 많이 다릅니다. 초시생들 기준으로 하면 내가 하루 50개를 배운다. 내가 50개 중에서 40개를 모르는 것 같다. 50개 다 모르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뭐 있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으니까 내가 40개를 모른다. 그럼 내가 40개를 실제로 외워야 되잖아요. 요거 몇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냥 대충 40개 외우는데 디벨로처럼 쉬운 단어는 물론 아니지. 조금 어렵거나 뜻이 여러 개겠지. 40개 외우는데 얼마 걸릴까요? 그냥 대충 그냥 예상 내가 처음에 계획 세우려면 대략이라도 계획을 세워야 될 거야. 몇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 1시간, 2시간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근데 막상 처음 해보면 특히 단어 예전에 안 외워봤던 사람 나오면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40개, 그치, 40개 외우는데 내가 10개를 안다 그랬으니까. 시간 되게 많이, 근데 생각보다 시간을 좀 보수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시간 처음에 되게 많이 들어간다. 오늘 문법 내용을 복습하는데도 여러분들 예상하는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릴 거야, 틀림없이.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로 나뉘게 되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거기에만 얽매여 있을 수 없잖아요, 솔직히. 왜냐면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국어도 공부해야 되고 한국사도 공부를 해야 되고 뭐 행정학도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다른 과목들 때문에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적당히 잘라야 될까 뭐 어떻게 될까 되게 고민에 빠집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영어 공부 비중을 더 많이 가져가셔도 돼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러니까 다른 과목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어 같은 것도 뭐 되게 중요하고 이제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나름의 이제 어려움 다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격이 좀 많이 다른 게 다른 과목들은 그래도 암기 비중이 좀 더 높잖아요. 국어 제외. 국어하고 영어는 좀 다릅니다, 그죠? 암기 비중이 높은 데 비해서 영어는 암기도 많이 해야 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분도 되게 많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40개 외우는데 4시간이나 걸렸다라고 하면 와, 나 이거 포기해야 되겠네. 아니면 다음부터는 내가 하루에 데이원을 2개 쪼개서 나는 25개씩 나가야 되겠네라고 하지 마시고 그대로 밀고 나가세요. 이게 한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 경험이 점점 없던 사람들도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 외우다 보면 똑같은 40개 단어 50개 중에서 내가 10개는 안다고 치고 40개 단어를 외우는데 속도가 붙습니다. 조금 늘어나요. 암기력 자체가 좀 숙달이 되는 게 있습니다. 조금씩 줄어들어. 나중에는 여러분들 한 사이클 돌고 2사이클 정도 들어갈 때 되면 그때는 하루에 1시간, 2시간이면 하루치를 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되면. 보통 그 시간에 들어오거든. 진짜 길어도 2시간이거든. 그래서 그 시간 내에 들어올 수 있는 연습을 초반에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상태로 내가 시험 전날까지 하루에 4시간씩 단어를 외우게 된다? 그런 경우 절대 없어. 충실하게 했으면. 제대로 했으면. 그래서 그거 걱정하시면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영어의 시간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들어가고 기대가 너무 커버리면 이제 중고에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이 되는 거죠. 포기만 안 하면 이렇게 잘 굴러가는데 나중에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계획에도 포함을 시켜서 고려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포기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완벽 추구하지 마시고. 그리고 단어를 외우면 여러분들 당연히 내가 하루 외우잖아요. 40개 외우잖아. 10개는 아니까 40개 외우는데 다음날 되면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근데 이거를 너무 또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 아, 어제 외웠던 40개 다 날아갔네. 근데 다 날아간 게 아니고 숙달을 하면 반복을 하면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 하면 결국 내게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속 밀고 나가세요. 이게 약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성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수험생을 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밑빠진 독에 물을 붓긴 하는데 그 들어가는 물 자체의 양이 나중에 되게 많아집니다. 나중에는 이제 하루에 100개씩 외우잖아. 나중에는. 그렇지. 그래서 그 밑이 빠져 있는 독 밑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보다 투입되는 양이 나중에 결국 더 많아져요. 그러면 결국 물이 쌓이게 되겠지 결국은 이론상. 예, 그러면 결국 완성이 되는 거야. 시험 다치고 까먹는 거 아무 상관없잖아. 예, 그때까지 우리가 독을 꽉 채운 상태에서 시험장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꾸준히 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제일 중요해요. 일관성이.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시간 많이 걸리니까 나는 머리가 나쁜갑다. 영어는 아닌갑다.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거니까. 예, 꼭 이렇게 이제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계획도 말씀드렸고, 예, 그리고 이제 미시적인 계획. 단어는 개인차가 있겠죠. 이제 스타일이 있겠죠. 예, 근데 여러분들 두 가지를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게 한 가지는 추천이 아니고 필수항이고 하나 추천해 드리는 게 뭐냐면 보통 아침 시간에 우리가 학원 올 때 있잖아요. 보통 뭐 학원 바로 옆에 집이 여기는 이제 주택가가 잘 없는 것 같으니까 학원 바로 옆에 집이 아닌 이상은 보통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릴 거란 말이지. 학원 오는데 그 시간 최대한 많이 활용하세요. 단어 외우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시간 1시간 동안만 해서 내가 50개를 다 외우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최대한 한번 해보시고 그때 습관 들면 늘어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습관이 들고 내가 암기하는 능력 기술이 조금 더 키워지게 되면 내가 학원 오는 시간 내에 다 이제 처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습이야. 복습. 쉬는 시간에 짬짬이 복습하고 자기 전에 짬짬이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복수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최대 활용하시고 그 시간에 멍하니 계시지 마시고 그냥 뭐 유튜브 보지 마시고 그 시간에. 그 시간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우리가 되게 짐이 많이 덜어지거든요. 예, 그거 꼭 하시고. 이거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암기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암기 스타일. 자, 근데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야. 단어 암기. 예, 언어학자들이 밝혀낸 거. 단어 암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손으로 쓰면서 하는 사람 있죠. 연습장에 손으로 쓰면서 깜지 같은 거 쓰면서 하는 사람 있지. 그거 하지 마세요. 눈으로 하세요. 눈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눈으로 여러 번 보세요. 그러니까 손으로 10번 쓰는 것보다 눈으로 20번 보는 게 특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단어 외우는데 외국어 단어 외우는데 훨씬 더 유리하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쓰면서 외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빨리 외울 수 있어요. 결국은 익숙해지기만 하면. 그래서 암기는 눈으로 하세요. 이게 문장 암기는 좀 다릅니다. 단어 암기는 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칠판 왼쪽으로 가서 단어를 어떻게 외워야 되냐. 내가 책을 하나 선택했다라고 칩시다. 한 페이지가 책이 이렇게 나온다고 칠게요. 예, 책 페이지가 이렇게 나와요. 보통 단어책 구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어책 구성. 뭘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쉬운 거. 자, 드로우라는 단어, 동사 드로우라는 단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보통 단어책 보시면 드로우라는 표제어라 그러죠. 보통 표제어가 나오면 그 옆에 보통 어떤 거 나와요? 보통 발음규 나오지 않나?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근데 발음은 일단 우리 시험에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하나도 안 중요해. 개판으로 발음해도 상관없어 진짜. 이게 우리가 토익 같은 거 준비하는 거면 리스닝이기 때문에 제대로 발음해야 되지만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보통 뭐 나오면 보통이 아니죠. 틀림없이 뭐 나와? 드로우에 뭐가 나와? 품사 나오거든. 품사. 그렇지? 품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거는 품사 종류마다 달라. 그러니까 드로우 같은 경우는 내가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동사라는 게 금방 나오죠. 어쨌든 품사는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품사가 나왔으면 이제 뭐가 나오죠? 할 차례입니까? 뜻이 나와야 되겠죠. 자, 드로우 뜻이 뭐야? 그렇지, 좋아. 그리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드로우를 선택한 이유가 있죠. 그지. 다이어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다는 뜻도 있지만 끌다는 뜻도 있고 둘 다 많이 쓰이거든. 둘 다.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뭐가 나올 차례입니까? 드로우와 관련된. 그렇지. 예시, 예문 나올 차례죠. 뜻이 두 개면 예문도 몇 개 필요해 또. 2개 필요합니다. 그죠?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느냐? 우리 공무원 시험은 또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휘 문제 풀어보신 분들 아시죠? 어휘 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 빈칸에 어휘를 집어넣는 문제도 있지만 뭐도 나온다? 밑줄 친 단어와 밑줄 친 표현과
뜻이 제일 가까운 거 유의어 나옵니다. 유의어. 그래서 여기 보통 오른쪽에 보시면 따로 칸을 만들어서 드로우의 유의어들이 나와요. 뭐 어트랙 이런 거 나오겠죠. 어쩌고 저쩌고 나오겠죠. 이게 보통 한 단어에 이제 딸려 있는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단어 넘어가겠죠. 뭘 해볼까? 뭐 드로우 했으니까 마침 위드 드로우라는 것도 있지. 발연기호 나오겠지. 그리고 품사 동사 나오겠지. 그리고 뭐 나오겠지. 뜻.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이거 쓰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뜻이 두 개라고 치면 사실 더 있습니다만 또 여기에 대한 예문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유효가 있을 수 있죠. 뭐 미드 들어오면 틀림없이 유효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 단어가 나오겠지. 모시기 나오고 발음기호 나오고 뭐 품사 나오고 뭐 뜻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단어책이 구성이 되잖아요. 특이사항이라 그러면 우리 공무원 시험이니까 유의어까지 보통 나온다는 겁니다. 단어책에 보시면.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아까 눈으로 외운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1회독이라고 칩시다. 1회독. 자, 1회독 때는 드로 뜻 두 개를 다 외우고 위드 드로 뜻 두 개를 다 외우고 당연히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 특히 1회독일 때 어려워. 그래서 1회독 때는 과감하게 여러분들 아까 완벽을 추구하면 오히려 포기하기 쉽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여력이 되면 물론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과감하게 표제어하고 1번 뜻만 외우세요. 표제하고 1번 뜻만 외워. 진짜 그렇게 해도 돼. 괜찮아. 포기를 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자, 그리고 밑에 그럼 이제 1번 뜻만 외우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외운다 그랬습니다. 아, 드로우, 그리다, 드로우, 그리다, 드로우, 그리다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혹은 입으로 되뇌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단어 수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보통 눈으로 볼 수 있는 단어, 눈으로 보면서 외울 수 있는 단어를 한 단위로 가져가는 것보다 그래도 보통 한 2개, 3개 정도는 한꺼번에 외울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위드 드로우 같이 봐. 드로우, 그리다, 위드 드로우, 인출하다. 2개로 갑시다. 드로우, 그리다, 위드 드로우, 인출하다. 이런 식으로 눈으로 여러 번 보면서 머릿속으로 되뇌면서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드로우하고 위드 드로우 1번 뜻은 외운 것 같다. 그러면 그 밑으로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직 넘어가지 마시고 뭐 하고 넘어갈까요? 뭐 하고 넘어갈까? 가리고 한번 확인해. 우리가 인풋만 들어가면 안 되죠. 아웃풋이 있어야 되거든. 인풋 아웃풋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지 확실히 기억에 남거든. 그래서 가리고 드로우, 그리다, 위드 드로우 뭐였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까먹은 것 같다. 아직 못 외운 것 같다. 다시 드로우, 그리다, 위드 드로우, 인출하다 또 하고 또 가리고 내가 이제 드로우하고 위드 드로우는 일단은 외웠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단 외웠으면 그 밑으로 또 2개 가시면 돼요. 2개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래서 보통 처음이면 한 3개 단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는 제가 직접 그 공부법에 관한 책도 가져와서 보여드릴 건데 나중에 숙달 내면 눈으로 보는 단위가 한 번에 7개 정도 단위까지는 외우는 게 가능하대요. 한 번에 외우는 게. 그래서 처음에 2-3개 정도 목표로 잡으시고 이런 식으로 하루 이제 그러니까 50개를 기준으로 하면 50개를 이런 식으로 눈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가리고 확인 꼭 하시고 다 외우고 한 번 더 보시고. 반복 되게 중요하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외운 건 뭐냐면 표제하고 1번 뜻밖에 없어요. 그죠? 1회독일 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 가면서 점점 늘리시면 됩니다. 이제 2번 뜻까지 같이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3회독 정도 들어갔으면 1회독, 2회독일 때는 뜻 하나만 보셔도 크게 상관없어 그때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늘려가는 거지. 늘려가는 거. 그런 식으로 늘려가시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개인 이제 차이긴 한데 예문 사실은 저는 별로 안 권합니다. 예문 공부하는 거. 이거는 10회독 가도 별로 안 권해요. 정말 내가 10회독 가서 하루에 내가 단어 2,500개를 다 볼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조금 애매한 단어들을 몇 개 예문은 볼 수 있지만 확인 차원에서 볼 수는 있지만 별로 안 권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문은 우리가 문법 시간하고 독해 시간에 실컷 보거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장까지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고단 포인트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유의어 문제 나온다 그랬죠. 밑줄 친 부분과 의미상 제일 가까운 것을 선택하시고 문제 나온다 그랬죠. 그럼 유의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한 2문제 정도 나오겠지만 굉장히 중요하지,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유의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의어는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유의어는 건드리는 거 아니야. 끝까지 10회도까지 끝까지 건드리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나오는 유의어는 다른 페이지 어딘가에 표제어로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너무 힘들어. 유의어가 보통 한 3개에서 5개 정도 나온다고 치면 단어 하나 외우고 넘어갈 게 아니고 6개, 7개 외우고 넘어가야 되잖아. 이게 1회독일 때 그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래서 처음에 과감히 버리시고 끝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표제어만 충실히 외웠으면 5회독 이상 가시면 유희어는 내가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단어가 제시되었을 때 이거 같은 뜻이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유희어는 그렇게 공부를 해서 내가 머릿속에 쌓아나가는 거지 유희어를 따로 외우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중도 포기할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유희어까지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5회독 이상 갔다 그때는 내가 외우고 싶으면 외워도 되긴 하는데 별로 안 권해드립니다. 그때도. 그때마저도. 유희어는 자동으로 완성되는 거니까 내가 표제어를 충실히 공부를 하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어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찾아보시면 그 우리 뭐지? 에듀윌에도 있던 것 같아요. 뭐 깜빡이 이런 거 있잖아. 깜빡이 이런 거. 모르나?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하시면 외우는데 좀 도움 될 겁니다. 그래서 단어 그런 식으로 이제 외우시고 혼자 하는 건데 너무 중요해요. 계획 세우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아는 사람들끼리 이제 그 스터디 조를 만들어가지고 단어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보통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같이 할 수 있으면 혼자 하는 스타일이면 혼자 하는 것도 괜찮지만 같이 하면 뭐 벌금 같은 것도 매기고 하니까 하나 틀리면 틀린 문제당 5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돈도 모은다든지 이런 거 가능하니까 그런 거가 이제 좋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그런 것도 이제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이제 어휘를 어떻게 공부하는지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 영어는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요거 이외에 우리 학사와 관련된 거 몇 가지가 아니죠. 꽤 많은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이거 되게 중요하죠. 생활 패턴이에요. 생활 패턴. 자, 여러분들 시험이 몇 시에 있습니까? 뭐 시험 치려면 모르지만 10시에 시작하거든. 뭐 그 전에 이제 모여야 되는 거죠. 10시에 시작하죠. 이거 생활 패턴이 우리가 오전 시간에 그러니까 10시부터 시작해서 100분 동안 최고의 컨디션을 발휘하게끔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수업은 우리가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9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생활 패턴을 어디에 맞춘다? 아침형 인간이 돼야 됩니다. 이게 힘든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과거에 올빼미형 인간이라고 착각했거든요. 밤에 잠을 잘 안 자요. 뭐 2시, 3시까지 뭔가를 해요. 그러다가 자거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되게 힘들지. 근데 그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공무원 수험 생활은 당연히 망합니다. 오전에 컨디션을 발휘해야 되고 수업도 오전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아침형이 아니다, 저녁형이다, 뭐 아니면 올빼미형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생활 패턴을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적응 기간으로 사람들이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2주라고 하더라고요. 2주. 그리고 이 그 진화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에 따라도 저녁형 인간은 없대요. 올빼미형 인간은 없대. 그럼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어디가 뭐 호르몬이나 이런 게 잘못된 사람이래.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모두 다 아침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강사 생활을 10몇 년부터 강사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아침 수업 있잖아요. 우리는 9시부터 시작하지만 어떤 수업은 뭐 예전에 제가 했던 토익 같은 수업은 오전 7시 30분부터 수업이 시작이거든. 그럼 5시에 일어나야 돼요. 5시. 5시나 5시 반에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게 이제 직업이니까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저녁형 올빼미형 저녁형도 아니고 올빼미형 인간이었는데 밤에 활발한 사람이었는데 저녁 때부터 슬슬 힘이 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죠. 맞췄어. 그래서 2주 지나고 2달 지나고 1년 지나니까 적응되더라고. 아침형이 훨씬 더 편하더라고 지금. 그래서 지금도 그 습관이 남아 있어서 지금도 제 아침 그 기상 시간은 5시 반입니다. 수업 시간에 상관없이 수업 시간이 뭐 9시인데도 있고 제가 10시인데도 있고 오후에 수업이 있고 저녁에 수업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무조건 5시 반에 기상해요. 일어나서 뭐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무조건 5시 반 기상입니다. 그래서 맞춰집니다. 저 같은 사람도 맞춰진다면 여러분들이 뭐 호르몬 이상이 있거나 몸이 특별히 아프지 않은 이상은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도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번 생활해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공무원 될 거잖아요. 공무원 돼서 생활하면 또 보통 이제 직렬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직렬 특성마다 다를 수 있지만 또 몇 시까지 출근이니까 또 9시까지 출근해야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나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겠지만 절망적인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겠지만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되게 안 좋게 들리지만 적응하면 되게 좋아요. 아침 시간이 여유로우면 되게 좋아. 그래서 꼭 요거 맞추기.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생활 하는데 9시까지 내가 대한민국에서 요즘 이런 말도 잘 안 쓰면 일일 생활권이라고 그러잖아. 내가 아침 9시까지 대한민국의 어딘가에 도착을 못하는 거는 그 사람 잘못이에요. 그 사람 잘못. 그 사람 뭔가 이상이 있는가. 어딘가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정신 상태 이상이 있든지 몸에 이상이 있든지 이상이 있는 겁니다. 9시까지 모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이 9시니까 지각하지 마시고, 지각한다고 제가 뭐라 하거나 쫓아내지는 않거든요. 다 성인이니까 이해는 하는데, 근데 이게 조금 이따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각하는 사람들 1년 동안 지각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 우리 여기 그 기존에 계신 분들 아실 겁니다. 9시 수업인데 9시 15분에 항상 오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 그 시간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 예, 그런데 결국은 보통 습관이더라고 그런 것들이. 예,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교정을 하세요. 처음엔 되게 힘들긴 해요. 올빼미형 인간에서 아침형 인간들이 되게 힘듭니다. 근데 보통 2주 정도 이제 시간을 들이면 익숙해진다고 하니까 저도 성공했으니까 여러분들 꼭 요거에 맞춰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관련된 거죠. 생활 패턴하고 관련돼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사당 오락 이런 것도 이제 그 꽂혀가지고 내가 하루에 4시간씩 자고 1년 동안 공부를 해야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수면 시간이 기본적으로 확보가 돼야 돼요. 보통 우리가 뭐 어디를 보든 가장 이상적인 수면 시간 몇 시간이라고 그럽니까? 네, 8시간이라고 그러죠. 근데 한국에서 8시, 그러니까 성인들 중에 8시간을 꼬박꼬박 잘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 마지노선은 그치 6시간이라고 해요. 6시간. 물론 개인차 수면에 진짜 개인차가 있긴 하더라고. 진짜 어떤 사람은 평생 4시간만 자도 말짱한 사람이 있더라고. 뭐 에디슨 이런 사람 예를 들면. 과거긴 하지만. 근데 최소 6시간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또 이제 견적 나오죠. 나는 집에 가서 몇 시에 자야지 몇 시에 6시간 돼서 일어나고 나서 학원 올리면 얼마 걸리고 견적 나오잖아. 그래서 이것도 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집이 멀다. 그러면 내가 5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지 학원에 오면 뭐 대충 뭐 8시 반 정도 된다라고 한다. 아침 수업까지 들으면 더 일찍 일어나야 되겠지만 그러면 11시엔 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꼭 지키시고, 저도 수면 시간을 될 수 있으면 최소 6시간, 7시간 자려고 노력하거든요. 잘 안 돼요. 근데 일이 있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마찬가지, 수험생활하면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정말 노력해가지고 12시에 자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11시에 자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11시에 자려고 하는 것도 잘 안 돼요. 사실은 12시 되고 어떤 때는 1시까지 가버리고, 근데 기상 시간은 무조건 5시 반이니까 어떤 때는 잠이 좀 모자라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긴 합니다만 가능하면은 6시간 정도는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은 우리가 또 영향을 미치죠. 수업 시간에 또 조는 거야. 수업 내용을 놓치는 거야. 컨디션 조절 안 되고 하루 종일 컨디션 안 좋고. 그래서 수면 시간을 꼭 여러분들 잘 활용을 하시고, 자, 수면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휴식. 이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휴식은 이제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 좀 약간 큰 단위의 휴식이 있고 좀 작은 단위의 그 휴식이 있습니다. 큰 단위의 휴식이라 그러면은 취미. 우리가 진짜 뭐 월화수목 금을 사는 건 되게 힘들어요. 1년이라고 해도 되게 힘들거든. 그래서 내가 기존에 취미 생활이 있으면 취미 생활은 유지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이제 고려하셔야 되겠죠. 취미 종류가 있을까요? 취미 종류.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종이학을 접는 취미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딱히 체력이 소모가 되거나 시간이 많이 소모되지는 않죠. 조절 가능하죠. 근데 내 취미는 해외 여행이야. 벌써 망했다, 그죠? 나는 한 달에 한 번 해외 여행을 가야 돼. 2, 3일 날리는 거야. 한 달에 2, 3일을 날린다? 이건 안 되지. 그래서 자기 취미가 뭔지 고려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 정도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뭐 일주일에 영화 한 편?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넘어가면 또 되게 힘들 것 같아. 나는 금토일은 무조건 영화 뭐 한 편씩 꼭 봐야 된다. 이건 너무한 것 같고, 일주일에 한 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머리 식힐 수 있는 거. 그래서 취미는 여러분들 내 취미가 뭔지 고려를 하셔가지고 잘 하시고, 운이 좋게도 취미가 없다. 그러면 조금 유리하긴 합니다. 사실 저도 취미가 없어요. 취미라고 할 게 없어요. 맛있는 거 먹는 거는 취미가 아니고 약간 욕구 쪽에 가깝죠, 그런 거는. 그래서 저도 취미가 없어요. 취미가 없는데 딱히 문제 없더라고 나는. 취미를 꼭 가져가야 되는 강박도 없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굳이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머리 이제 전환하는데 되게 좋으니까, 기분 전환하는데 되게 좋으니까 굳이 나쁜 취미가 아니고 되게 많이 영향을 미치는 취미가 아니면 유지하시면 좋습니다. 영화 한 편 정도 일주일에.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작은 휴식이 있죠. 우리 쉬는 시간,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자, 쉬는 시간에 머리 식혀야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하는 실수가 쉬는 시간에 이제 핸드폰을 꺼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할까요? 보통 핸드폰 꺼내서 쉬는 시간이니까, 노는 시간이니까 유튜브로 보고 앉아 있습니다. 게임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럼 망치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그 공부할 때 쓰는 이제 뇌의 작용하고 쉴 때 이제 우리가 휴식할 때 뭐 취미생활할 때 쓰는 뇌의 작용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 뇌의 작용이 다른 데에서 다른 작용으로 넘어갈 때 전환되는 때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노는 모드에서 신나게 춤추고 노는 모드에서 공부하는 모드로 들어갈 때 일종의 렉이 걸린다 보시면 돼요. 그 렉이 어느 정도냐면 내가 유튜브를 봤어. 뭐 한문철 TV 이런 거 봤어. 쉬는 시간에.
공부 모드로 들어가는데 보통 15분이 걸린대요. 우리 보통 오늘은 제가 지금 시간 초반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 우리 수업 시간 몇 분 기준입니까? 10분은 쉬는 시간이니까 50분. 근데 나는 쉬는 시간 동안 한문철 TV를 보면서 머리를 완전 다른 식으로 써버렸다.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 수업 초반 15분은 날리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럼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 몇 분인가? 35분밖에 안 돼요.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래서 쉬는 시간에는 뭘 해야 되냐면 전환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걸 고려해야 되니까 쉬는 시간에 제일 좋은 게 뭘까? 제가 예전에 수업 들으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수업 중간중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 쉬는 시간에 하면 제일 좋은 거 멍 때리기가 제일 좋아요. 멍하니 있어. 화장실 갔다 오고 멍하니 있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게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최고야. 이게 최고.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수험생인데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생산적인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학습면에서 도움되는 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날 수업 듣는 거 있잖아요. 그날 수업. 오늘 영어다 그죠? 영어. 그러면 영어 수업하고 관련된 무언가를 하는 게 영어 수업과 관련된 다른 활동 무언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되게 암울하긴 하지만 어휘한기 하시면 딱 좋아요. 그러면 전환 시간이 최소화된대요. 비슷한 장르니까. 예, 그래서 멍하게 있거나 어휘한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수업 시간 있죠. 수업 시간. 지금 오늘은 첫날이니까 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진도를 나가면서 나중에 기본 이론 끝나면 뭐지? 심화 이론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제를 많이 풀거든요. 그러면 제가 문제를 푸는 시간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한 문제 2분 정도 드린다라고 하면 또 사람마다 속도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2분을 다 써야 되는 사람도 있고 2분이 부족한 사람도 있지만 1분 만에 푸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 근데 거기서도 이제 갈립니다. 내가 1분 만에 풀어서 대충 풀든 잘 풀어서 내가 1분이 걸렸던 간에 1분 만에 풀었으면 1분이 남잖아요. 그 시간에는 딴짓 하지 마시고 요거 하면 딱 좋아요. 단어책 옆에 두시고 그런 짬짬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거 잘하더라고요. 결국은. 예. 그래서 그날 과목에 따라서 쉬는 시간의 활동을 좀 더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월요일은 적어도 영어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휴식하고 관련해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운동하면 좋습니다. 운동. 근데 운동이라는 게 거창하게 또 PT 끊어가지고 또 본격적으로 하실 생각 하지 마시고. 운동이라는 게 일반적인 신체 활동,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체 활동이라 하면 가장 흔한 게 산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산책. 그러니까 산책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머리를 비우기 위해서도 있지만 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대. 또 산책 같은 걸 하니까 집중을 잘하더래요. 그 다음 활동에서. 그러니까 그 다음 활동이 역시 공부다라고 하면 더 집중을 잘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신체 활동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느 면에서 집중력 면에서. 그리고 특히 애들 있죠. 애들 10살 이런 애들이 가장 잘 집중하는 게 신체 활동이에요. 신체 활동을 하면 집중력이 되게 높아진대. 성인도 마찬가지고. 애들이 워낙에 유별나게 그런 이제 현상을 많이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내가 수험생이니까 운동 안 해야 되겠다고 하지 마시고 운동 기존에 하는 거 있으면 되게 빡세게 헬스장 가면 3시간 있다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아닌 이상은 하루에 30분 1시간 정도 괜찮습니다. 운동하셔도. 그런 게 아니라면 점심시간에 요즘은 이제 날 더우니까 점심 좀 힘들겠지만 저녁에 해지고 이럴 때 집에 갈 때 이럴 때 한번 공원 한 바퀴 돌고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들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집중하는 데 되게 중요하니까 그것도 꼭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패턴에 넣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나중 되면 억지로도 해야 돼요. 어차피 습관 들이시면 좋죠. 그렇게 하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일관성. 아까 조금 말씀드렸어요. 절대 지레 포기하지 말라는 거. 한 사이클 돌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두 번째 사이클 돌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세 번째 사이클 돌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일관성이 제일 중요해요. 이건 공부뿐만 아니고 다 어떤 분야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관적으로 밀고 나가고, 그러니까 일관성이라는 게 나쁘게 작용하는 경우 있거든요. 우리가 행동이나 태도 같은 것도 이제 약간 관성의 법칙처럼 하던 대로 하려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일관성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보통 헬스장 같은 거는 한 번씩 다 가보잖아요. 연초 되면 살 빼야지, 근육 만들어야지, 몸 만들어야지, 이런 것 때문에 헬스장 가는데 거의 다 포기하잖아요, 그죠? 거의 다 포기하죠. 그게 어떤 거냐면 어디서 무너지기 시작하냐면 잘 나가다가 하루 내가 너무 힘들어, 몸이 피곤해, 근육통이 아직 다 안 갔어. 근통이 아직 남아있어. 오늘 하루만 쉴까라고 해서 오늘 하루를 쉬면 다음날 가고 싶습니까? 가기 싫습니까? 또 가기 싫거든.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개인 눈치 보이고 쟤 어제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 왠지.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학원 나오는 것도 한 번 무너지면 거의 무너진다 보시면 돼요. 한 번 지각하면 그때부터 계속 지각한다 보시면 됩니다. 한 번 게을러지면. 내가 10분만 늦게 나가지 이렇게 되면.
예, 오늘 하루 빠지고 집에서 좀 약간 쉬면서 공부해야지라고 하면 그 다음 시간 또 나가기 싫거든. 그 다음에 나가기 더 싫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서서히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성을 염두를 유지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OT니까 우리가 잘 듣잖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수업 내용 들어가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나도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진짜 재미없어. 재밌는 그 독해는 가끔 가다가 재밌는 지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2생들 아시죠?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이게. 역사상 재밌는 지문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재미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겪는 게 있습니다. 좁니다. 조는 건 또 괜찮아. 조는 건 어쩔 수 없잖아. 자기가 조는 거 인식하는 거 아닌가. 대놓고 자는 사람들 있거든. 근데 저는 이제 스타일이 그러니까 예전에 뭐 고등학생 가르치고 중학생 가르칠 때는 안 그랬었는데 성인들 대상으로 하면은 안 건드려요. 성인이니까 엎드려 자도 수업 시간에 방해만 안 하면 코를 골고 잔다든지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뭐 쫓아내든지 해야 되지만 깨우든지 해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 안 건드립니다.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하는 것도 보통은 안 건드려 제가. 진짜 다른 학생들 방해될 정도 아니면 그런 경우 거의 없긴 하지만.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잠깐 무슨 얘기했지? 잠깐.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시작하면 요번에는 너무 피곤해. 오늘 몸이 너무 피곤해. 요번 시간만 내가 5분 수업 이제 끝날까지 5분 남았는데 쉬는 시간 5분 남았는데 내가 5분만 좀 누워서 자자라고 하면 다음에 또 누워서 잘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게 졸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졸리면 어떻게 될까? 깨려고 뭐 노력을 해야 되겠죠. 뭔가를 해야 되겠죠. 뭐 내가 아침마다 커피를 사 마신다든지 아니면 그 껌 같은 것도 있더만 그 니코틴은 담배 끊으려고 때 하는 거고 뭐야? 졸음 쫓는 껌이 뭐 들어간 거야 그거? 카페인 들어간 껌 있잖아요. 운전하는 사람들 많이 씹는 거. 그런 거 껌 씹어도 돼요. 제 시간에는. 다른 교수님들한테는 뭐 좀 눈치 보시고 하시고 껌 씹는 거 괜찮습니다. 좀 약간 불량스러워 보이는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안 자는다면 자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껌 씹으셔도 돼요. 굳이 그 아까 카페인 껌 아니라도 그냥 저작 활동만 해도 잠 깨는 거 있거든. 껌 씹어도 됩니다. 사탕 먹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진짜 졸리다라고 하시면 서서 들으셔도 됩니다. 여기 특히 앞쪽에 계신 분들 여기 우리 기둥 2개 있잖아요. 바로 뒤쪽에. 기둥 쪽에 하면 그 뒤에 계신 분들도 안 가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서서 하시고 뒤에 계신 분들은 뒤쪽에 서서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서서 하는 것도 쪽팔린다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자기만 신경 쓰지. 쟤는 왜 서서 공부할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솔직히. 그래서 졸리면 서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년 이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기는 아니지. 우리 이제 수험 초반에는 몇 명 서서 공부해. 근데 나중에 점점 줄어들어. 그냥 졸아요, 그냥. 누워 자거나. 근데 누워 자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1년 동안 자다 가요, 진짜. 수업 시간에 핸드폰 하는 사람이 있죠. 1년 동안 핸드폰 하다가 가요. 또 일관성은 있어. 결석은 또 안 하더라고. 수업 시간에 계속 핸드폰 하는데. 이 중에서 뒤쪽 가운데 앉아있던 학생이 있거든요. 1년 동안 핸드폰 하다가 갔어요. 결과는 뻔하죠. 안 봐도 뻔하죠. 학교 갈 수가 없어. 심지어 모의고사 볼 때도 핸드폰하고 앉아 있었는데 학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일관성이라는 게 내가 좋은 일관성을 이제 만들어야지 한 번 무너지면 나쁜 일관성 쪽으로 갑니다. 나쁜 관성 쪽으로 가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지키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하려면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중요하시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현장 강의를 고수하세요. 가능하면. 지금 아마 인강으로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 수 없는 사람들, 형편상 뭐 거리가 너무 멀다든지 몸이 불편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현장 강의를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을 제외를 한다면 현장 강의를 최우선으로 들어줘야 돼요. 현장 강의를. 똑같은 수업인데 현장 강의든 온라인 강의든 뭐가 차이가 있느냐?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직접 우리가 진짜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 뭐 합니까? 꼭 옆에 핸드폰 두고 자꾸 만지작거리게 돼. 일단 뭐 잠시 멈추고 한시에 가게 돼요. 잠시 멈추고 물 마시러 가게 돼요. 근데 현장 강의는 그게 잘 안 되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분위기라는 게 있죠. 나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딴 사람들 공부하고 대부분 열심히 공부하거든. 그러면 분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도 딴짓을 덜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이거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좀 티가 날 거야. 저 학생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실력에 상관없이 저 학생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왠지 나도 쟤만큼 하고 싶잖아,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약간 경쟁심 같은 거 딱 기르기가 좋은 게 현장 강의입니다. 그래서 현장 강의를 나오시고 나중에 현장 강의를 안 나오게 되는 이제 패턴이 어떤 거냐면 나오기 싫으면 핑계를 댑니다. 나는 그래도 좀 약간 사람들 없는 조용한 데서 혼자 듣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다라고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이제 현장 강의 말고 온라인 강의로 바꿔도 될까요?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는 그러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질문을 들고 오는 학생들은 이미 거의 답정 너더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오는 이유가 이거야. 나는 진짜 듣기 싫으니까. 현장 강의 진짜 듣기 싫고 온라인으로 들으니까 나를 안심시킬 수 있는 뭔가 말을 네가 한번 해줘봐. 이런 상태로 오는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진짜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내가 집에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나 이런 학생들 다르지만 그런 경우 거의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현장 강의를 여러분들 끝까지 내년까지 다 유지를 하셔가지고 다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일관성과 관련해서 내가 오늘 하루 피곤하다고 해서 내가 현장 강의 안 나오고 그 온라인 강의로 들었다라고 하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편안함,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거기 헤어나오지 못하거든. 한 번 더 빠지고 싶거든. 한 번 더 빠지고 싶거든. 그럼 점점 딴짓하게 되고 아예 안 듣게 되는 지경까지 가거든. 그러면 이제 불합격하는 거죠. 합격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 강의를 여러분들 꼭 이제 들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네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버티시면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물어보세요. 안 되는 거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수업 면에서 쓸데없는 거 질문하지 말고 나한테 교회 다니느냐 왜 물어보는지 몰라. 매년 꼭 한 명씩 꼭 있더라고. 되게 성스럽게 생긴 모양이야 내가. 교회 안 다니거든 나. 왜 교회 다니냐는 질문이 매년 나오는지 모르죠. 온라인으로 사이트 보면 꼭 나와요. 교회 안 다닙니다. 네, 절에도 안 다니. 종교 없어요 저는. 자 어쨌든 그 수업과 관련된 내용이면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여러분들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게 아까 너무 완벽주의를 기하다 보면 포기하기 쉽다 그랬죠. 그런데 내가 수업 내용 자체를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물어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제가 이딴 질문 하지 마 이런 거 절대 교회 같은 질문만 아니면 이딴 질문 하지 마 이런 거 절대 없어요. 수업과 관련된 거면 답변해 드리니까 꼭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수업 시간 전에 보통 제가 한 7시 반 정도면 학원에 옵니다. 차 막히는 시간 피하려고 좀 일부러 빨리 와요. 되게 뭐 아침 기상시간도 빠르다 보니까 빨리 와 버리거든. 그래서 7시 반이나 늦어도 7시 40분 정도면 내가 학원에 와 있거든. 그리고 문도 항상 열어 놔요. 저기 교술 있잖아요. 열어놓으니까 그때 들고 와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쉬는 시간에 질문하셔도 돼요. 점심 시간 때는 우리 그 1시부터 점심 시간이니까 1시 20분 이후로 와서 질문하셔도 돼요. 수업 끝나고 질문하셔도 돼요. 언제든지. 그리고 나중에 특강 얘기도 하겠지만 특강 하는 날에도 질문. 그러니까 내가 특강을 안 들어도 학원 나오면 질문하셔도 돼요. 쉬는 시간 이럴 때. 질문 꼭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요일이 아니다. 내가 수요일날 갑자기 뭐 질문이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 카페에도 질문 게시판이 있고 그리고 우리 에듀윌 사이트도 질문 게시판 있잖아요. 제가 안 써보시면 있겠지만 거기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보통 제가 늦어도 이틀 이내에는 답변을 보통 하루 내에 답변을 해드려요. 진짜 늦으면 이틀 정도 걸리고. 그래서 그거 좀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대면으로 질문할 때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질문할 때 좀 약간 사람 심리가 좀 가끔은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좀. 그래서 직접 질문하러 오는 경우는 단 한 번도 그런 게 없었는데 온라인으로 질문할 땐 되게 무례하게 질문하는 사람 좀 가끔 있습니다. 가끔. 네, 가끔 약간 그런 사람들 제가 볼 때 공무원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 나오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고 싶지만 할 수도 없고 찾아낼 수도 없고 어쨌든 그렇게 하지 뭐 그 이름은 떠요. 그러니까 찾아내려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예의 없게 되게 무례하게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뭐 진짜 뭐 너무 격차해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 딱 할 말만 하면 돼요. 적절한 말만. 가능하면 직접 질문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바로. 그게 안 되면 온라인으로도 꼭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렇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고 제가 쉬는 시간 드리고 이제 2교시부터 특강 말씀드리고 이제 수업 들어갈 거야. 마지막이 뭐라 그럴까? 이거 온라인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셔야 돼요. 온라인 커뮤니티 있죠. 특히 이제 구급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같은 거 있죠. 뭐 몇만 명 가입돼 있고 이런 것들 끊으세요. 그냥 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전문가들이 올리는 근거 없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쓸데없이 감정 소모하는 글도 되게 많이 올라와. 특히 시험 주변 되면은 뭐 마킹병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되게 쓸데없는 말 되게 많이 올라오는 절대 여기 여러분들 이제 휩쓸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게 되게 이제 불안감 같은 거 되게 많이 부추기는 게 왠지 우리가 시험이면 기출 되게 중요할 것 같잖아요. 물론 기출 중요합니다. 기출 중요한데 단계가 있거든. 지금부터 기출을 열심히 뭐 책 사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계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 부추기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는 가능하면 여러분들 끊으세요. 가능하면 이거 끊으세요 그냥. 탈퇴하세요 여기 아예 들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하고 관련해서 이제 유튜브 있죠. 유튜브 정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유튜브 알죠. 저도 아까 그 한문절 TV를 예를 든 이유가 뭐냐면 별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어쩌다 한문절 TV 뭐 뜨면 그거 하나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거 하나만 보고 나오지 않잖아요. 2시간 후딱이야 진짜. 한번 빠져들으면 너무 재밌거든. 쇼츠 조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것도 가능하면 이제 끊는 게 힘들다. 뭐 내가 저녁에 잠시 뭐 한 10분, 20분 정도를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끊는 게 힘들다라고 하시면 조절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정해야 돼요, 자기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쓰겠다 이거 정하시고. 그리고 휴대폰 자체도 되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보통 수업 시간에 보통 들고 오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휴대폰 때문에 내가 정신 사나워 주고 싶지 않다. 집중을 못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은 아예 사물함에 넣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시면 그 이제 제품 같은 건 되게 많아요. 몰입의 방 이런 거 있더만, 금욕 상자 이런 거 있더만, 그 자물쇠 같은 게 있어가지고 내가 휴대폰을 이제 그 뭐 어디 프로그램 설정해가지고 넣으면 몇 시간 동안 절대 안 열리는 거, 부수지 않는 이상 안 열리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핸드폰 때문에 휴대전화 때문에 너무 집중을 못하는 사람들 그런 것도 활용을 하셔야 돼요, 솔직히. 예, 자기 통제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예, 그런 것도 해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되게 힘든 게 뭐냐면 휴대전화 안 쓰면 힘든 게 우리는 또 사전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또 영어 공부할 때. 그래서 이건 좀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아 조절을 하시고 유튜브 정말 쇼츠 같은 거 특히 조심하시고 가능하면 들어가지 마세요. 아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아예. 예, 그런 것들 이제 무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15분 정도니까 10분 정도 쉬시고 27분, 예, 27분 딱 10분 쉬시고 27분에 이유시 들어갈 때 제가 특강 말씀드리고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예, 27분에 돌아오세요.